여러분 안녕하세요. K맨입니다. 지붕이 내려앉은 2006년식 KMNS에 앉아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카메라 킨 거는 얼마 전에 제가 이 KMNS 2006년식 샀잖아요. 무려 17년 된 차. 중고차를 사도 조금 뭐랄까, 이거 초점이 안 맞아. 제가 중고차를 사도 거의 새거 같은 중고차만 샀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중고차는 처음 샀어요. 중고차를 사고, 그러니까 사기 전부터 이 차가 어떤 작업을 했고 어떤 히스토리가 있고 이런 거를 상당히 궁금해했고, 또 다행히 이 차는 그런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다 서류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확인할 수 있었고, 그 히스토리를 여러분께 낱낱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르쉐에서 이 중고차를 팔 때 또 나름 손을 보고 팔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을 손을 봤는지, 어떤 부분을 인스펙션을 했는지, 뭐 이런 것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디 가서 잘 못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안 보여주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알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저도 되게 궁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자. 뭐 이게 나쁜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오늘 이런 또 초점이 잘 안 맞을 수 있는데, 네, 그림자도 지고 하여튼 요 서류를 자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어떤 그런 거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 차가 어떻게 흘러왔다 정도는 눈치챌 수 있게 초점을 한번 다시 맞추고, 요거 여러분들께 한번 낱낱이 보여드리고, 또 제가 이 차를 사서 그냥 놔두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업을 좀 했습니다. 물론 이 지붕 작업을 할 때 아직 포르쉐 그 딜러에서 받아야 될 서비스들이 몇 개는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제가 가져와서 기본적으로 뭐 세차는 했고요. 디테일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바닥 매트 정도 직접 솔로 막 닦아서 빨 정도의 세차는 했습니다. 그 나머지 이 차를 사와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뭐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시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영상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댓글에다가 야, 이것도 한번 봐, 이것도 한번 봐봐, 이렇게 한번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부분도 제가 체크해서 가능한 한 또 보여드리는 걸로 영상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보고 뭐 도움 주고 도움 받고 뭐 이런 영상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은 만들어서 올리는 거니까요. 이 차종과 관련이 없으신 분들도 나도 중고차를 살 때 저렇게 해보면 좋겠다. 특히 이 북미 쪽에 계신 분들은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냥 뭐 쟤네는 저렇게 하고 사는구나 뭐 이렇게 봐주시면 좋고요. 일단 서류를 먼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낱낱이 한번 보자고요. 일단 차 주인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도 알 수 있고 어떤 서비스를 어느 기간에 받았는지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먼저 그것부터 볼게요. 이 차는 미국 애리조나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게 아니지. 처음 거기서 팔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차입니다. 2006년도에 미국 애리조나에서 차가 팔렸고, 그리고 캐나다로 처음 넘어온 건 초점이 안 맞나? 네, 2007년도에 캐나다로 넘어왔습니다. From US 그 다음에 to 캐나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단 주인 한 번, 그리고 미국에서는 주인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수입된 다음에 2007년도, 2008년도에 주인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주인까지 만났고, 네 번째 주인이 2012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정확히 2012년도 7월 28일 날 네 번째 주인이 소유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차의 서비스 기록이 자세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면 2013년도부터 후안이라고도 하고 뭐 듀안이라고도 하는 이 오토 서비스에서 계속 서비스를 받았어요. 지금 이 차를 팔기 직전까지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다섯 번째 주인이 되는 거고요. 그 서비스 받은 내역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뭐 2013년도부터 보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근 한 2020년도부터 보자고요. 10만 킬로 처음 넘었을 때부터 서비스 내역을 보면 헤드라이트 벌브도 교체했고, 브레이크 액도 체인지했고요. 그리고 앞브레이크 패드도 교환을 했고, 풀리도 교환을 했고요. 그리고 워터 세퍼레이터, 오일 워터 세퍼레이터라는 장치가 있어요. 그 엔진룸 위쪽에 보면 있는데 그것도 바꿨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뭐 메인터넌스 관련된 것도 리셋을 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드라이브 벨트도 바꿨고요. 크랭크샵 오일 실드한 그 하트가 있어요. 그것도 바꿨고, 그리고 에어 필터도 바꿨고요. 클러치도 바꿨습니다. 근데 클러치는 또 이게 21년도에도 또 한 번 바꿨어요. 클러치에 문제가 있었는지 클러치도 바꿨고, 플라이휠도 바꿨고요. 그 플라이휠 덮고 있는 플렉스 플레이트도 같이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전 주인이 이 차를 손본 게 2021년 1월 4일까지예요. 그러고 나서도 한 2년이 더 지난 거죠. 그 2년 동안의 기록은 여긴 없고,
대신 이 차를 저한테 팔기 위해서 작업을 했던 그 내역서는 있습니다. 그건 이제 포르쉐 딜러에서 시행을 한 거고요. 그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지금까지의 어떤 이 차의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요 내용은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 준다 그러면 달라 그러셔야 됩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유무 같은 건 봐야 돼요. 이 차에 사고 유무가 있냐? 사고가 하나 있습니다. 액시던트가 있는데 금액을 보면 658불이 나왔어요. 근데 658불이면 큰 돈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프론트 센터에 났다고 되어 있는데 600불대다 그러면 칠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번호판대 정도가 뭐 살짝 부러졌거나 뭐 요 정도의 살짝 크랙이 있거나 요 정도의 충격이 되지 않았나. 범퍼 도색조차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범퍼 도색만 해도 이렇게 보험이 적용이 돼서 기록이 남겨질 정도면 1000불료가 훨씬 넘어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럴 수 있죠. 야매로 칠하면 이 정도의 금액에 칠할 수 있겠지. 뭐 당연합니다. 비공식 업체에 가서 하면 뭐 한 500불? 뭐 이 정도에서도 칠할 수는 있는데 그런 칠 같은 경우는 이런 서류에 올라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650불 정도 된 부분이 서류에 올라왔다는 것은 이 이상의 금액으로 치료한 것도 없을 뿐더러 이 정도의 사고만 있었다. 오히려 뭐 아예 없으면 더 깔끔하겠지만 이 정도는 여기서는 무사고라고 공식적으로 말해도 되는 그런 사고입니다. 2000불이 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의 데미지만 있었고 나머지는 정말 아무 사고 없었던 그런 차라서 저는 이 차를 기분 좋게 구매를 하게 됐고, 그러면 이 차를 팔았던 그 포르쉐 센터 랭리라는 곳에서는 어떤 작업을 했는지 볼게요. 사실 지금 작업이 다 안 끝났어요. 좀 전에 보셨다시피 지붕도 아직 못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좀 해야 될 작업이 있는데 그런 거 빼고 지금 현재 돼 있는 작업들 보면 일단 유스카 세이프티 인스펙션이라고 했죠. 사실 포르쉐 911이나 케이맨 박스터 엔진들은 다 플랫 형식의 엔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린더가 누워 있어서 실린더 벽에 스크래치가 많이 가고 뭐 압축비도 새고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사실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이그니션 코일도 빼고 스파크 플러그도 빼서 그 안에 실린더 월을 다 체크했습니다. 네, 보호스코프라는 도구를 가지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시경 하는 거죠. 싹 보고, 그런데 뭐 특별한 이슈는 없다 이렇게 판정이 났고요. 근데 빼보니까 이그니션 코일은 바꿔야겠나 봐요. 그래서 이그니션 코일은 바꿨어요. 조금 이따 뒤에 나오는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뭐 유스카 클린이라고 해서 이게 금액이 보면 220불이잖아요 완전한 디테일도 아니고 새 차보다는 좀 더 깊이 들어간 그 정도의 새 차, 아니면 발만 담근 디테일링,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아직 안 받은 거죠. 사실 받아야 됩니다. 차를 그냥 가져왔기 때문에 했다고 돼 있지만 아직 안 한 부분이에요. 와이퍼도 바꿨고, 그리고 4개 타이어 바꿨고요. 그리고 밸런스 당연히 바꿨고, 원래 이 차에는 윈터 타이어가 껴져 있었더라고요. 대략 한 20% 정도 깊이가 남은 타이어인 윈터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었는데 이걸 빼고 새 타이어 4개를 꼈고요. 이 윈터 타이어는 버렸다고 합니다. 익스파이어드 됐다고 해요. 타임에 의해서. 그러니까 오래됐다라는 거죠. 뭐 스트롭 벨로스, 범프 스탑, 스트롭 베어링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마운트에 연결된 부분들을 새 걸로 다 바꿨어요. 그 주행할 때 살짝 느낌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처음에 이 차 살 때요, 어떤 하체 잡소리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품들이 그 잡소리를 일으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 바뀌어 있으니까 뭐 안 났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또 호일 얼라인먼트 다 봤고요. 프론트 캠버 토 뭐 이런 거 다 조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린더 내부를 들여다 봤잖아요. 그때 빼놨던 이그니션 코일에 약간 크랙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 교환을 다 했습니다. 곱하기 6라고 되어 있죠. 에어 필터라든가 엔진 오일 필터, 그 오일 필터의 링 뭐 이런 것들도 다 바꿨고요. 그리고 스파크 플러그도 바꿨고, 뭐 에어 클리너도 바꿨고요. 다 교환을 했습니다. 이건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판매할 때는 새 걸로 다 교환해서 판매를 한 걸로 보여요. 브레이크 액도 교환을 했고요. 현재 브레이크 패드에 관련된 건데 뒤에 패드는 안 바꿨어요. 5mm 남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 2mm 정도까지 타다가 제가 직접 바꾸도록 할게요. 네, 뭐 그렇게 해서 일단 작업이 다 진행된 상태예요. 뭐 이쪽에서의 자기네들이 작업한 거기 때문에 실제 고객이 청구한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했겠지만, 그래도 이걸 만약에 제가 제 비용으로 청구를 했다 그러면 이 정도 한 작업이 10,000불이 넘어가요.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전체적인 작업 지시서라든가 작업 완료서 같은 게 있고요.
실제 아직 완료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서류를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얼라이먼트를 봤다 하는 것도 실제 데이터로 이렇게 다 갖고 있고요. 어느 부분이 얼만큼 틀어져서 어떻게 조정을 했다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여드린 서류가 이렇게 쉽게 막 오픈하는 서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이거 이제 제 거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린 거고, 적어도 이 정도 되는 중고차를 구입하는 게, 그러니까 적어도 이 포르쉐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상태로서 아니면 점검사항으로서의 기준을 마련해 놓고 차를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차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는데 차가 마음에 들면 어떡하냐, 뭐 사면 되죠. 뭐 고쳐가면서 타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차를 한번 만져가면서 타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 차를 사고 난 다음에 한 작업을 보여드릴 텐데요. 맨 먼저 이 차를 사갖고 와서 한 작업이 차에 되어 있는 PPF 필름 제거입니다. 아니, PPF 필름을 전체 다 한 것도 아니고, 일단 앞범퍼는 다 했어요. 완벽하게 다 커버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앞에 후드 반, 그 양쪽 앞펜다 반, 사이드 미러 반, 뭐 이 정도만 이렇게 필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도 싫을 뿐더러 또 한지가 좀 된 것 같아요. 약간 조금 변색이 된 것 같아서 떼는 걸로 결심을 하고 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약간 누런 것 같아서 PPF 벗겨내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필름이 좋은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핏건으로 이렇게 데피면서 하니까 조금 힘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쭉쭉 잘 아주 약간 힘은 들지만 그래도 걱정한 만큼 그렇게 힘들게 벗겨지는 것 같진 않아요. 잘 괜찮게 벗겨져요. PPF 처음 떼보는 거거든요. 할만하네. 그래도 PPF를 완전히 다 했으면 안 뗐을 텐데 반만 했어. 여러분 지루하시잖아요. 일단 다 떼고 그리고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떼기 어려운 이 후드 부분하고 범퍼 부분을 뗐습니다. 여기 아직 남아있는 부분 있거든요. 아직 안 뗀 부분, 여기 보면 여기 자국 남아있잖아요. 여기 떼다 손 갈았어. 이거 띄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할만하네. 그래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들고, 이거 2개 떼는데 한 2시간 반 걸린 것 같아요. 헤드라이트 주변에 남은 거 지금 떼고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금방 뜰 것 같아요. 자, 이제 완전히 띄었습니다. 아휴, 이것도 반나절 작업이네요. 다 하니까. 그리고 약간 그 끈적이는 게 조금씩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그거 띄는 게 솔직히 조금 더 귀찮더라고요. 쾌감도 없고. 아직도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예요. 그 약간 끈끈이 같은 조그만 거, 이런 거는 또 그때그때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샵 가세요. 아직도 손에 상처가 남아 있는데, 여물군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랩핑하다가 손가락 다 까진 사람도 있었고, 근데 저는 요만큼만 뗐는데도 손가락이 하나 갔어요. 아무튼 그래서 떼고 나니까 너무 깔끔한 거예요. 특히 앞범퍼나 이런데 이런 잔돌 튄 자국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새차 페인트를 그대로 보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 추후에 필름밍은 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대로 잘 관리하면서 탈 거예요.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떤 작업을 했냐? 엔진룸을 까봤습니다. 그 정도는 까봐야죠. 여기 엔진룸을 어떻게 까봐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실제 뭘 이렇게 후드 같은 거 열고 엔진룸이 보이는 게 아니니까 다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오늘은 이 엔진 컴파트먼트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이 안에 엔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열어보고 그리고 상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이버로 이렇게 수건 싸가지고 꽂아서 들면 돼요. 생각보다 이게 많이 무거워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별렌치가 들어가 있고요. T30이 맞을 것 같아요. 오케이. T30 볼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총. 그래서 이걸 5개 풀면 이 뚜껑을 그냥 쉽게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상태 한번 볼까? 나쁘지 않은데? 전 주인이 청소를 그래도 해줬던 것 같아요. 완전 찢은 때가 묻혀있는 것 같진 않고요. 저쪽이 흡기 에어 필터가 있는 곳이고, 일명 스트랩 반도라고 불리는 저 스트랩도 상태도 좀 봐야 되고, 그 안에 벨트 상태도 보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교환을 했던 거예요. 보면은 안에 풀리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새 제품으로 보입니다. 쿨러는 뭐 교환한 것 같진 않은데, 이건 한번 정비 연태까지 했던 그 메인터넌스 내역을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네요. 누유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요. 저 흡기 필터랑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커버를 살짝 빼면 필터 상태 나쁘지 않아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게 약간 그림자지고 표면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서 어두워 보이는데, 그거 먼지 이런 거 아니고요. 이 안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안에 뭐 이렇게 껴있는 게 많이 없어요. 상태 괜찮네요. 뚜껑 좀 닦아서 다시 조립할게요. 그래도 물로 한번 딱 씻어서 그 희건으로도 말렸고 잘 물기를 닦아가지고 그래도 나름 깨끗해졌습니다. 밴드 연결 잘 됐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런 것들이 가끔 이렇게 풀려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손 닿는 데까지는 걸레로 한번 닦아 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렇게 딱 다 막아놓고 경막 처리해서 고압 세차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별로고, 이 보이는 곳 위주로 걸레로 그냥 닦아내기만 하겠습니다. 고압 세차는 나중에 기회 되면 그때 하는 걸로. 차 겉에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데 닦아놔야, 왜냐면 어디 오일 떨어지고 이런 거를 차가 더러운 상태에서는 잘 안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전문가 눈에는 다 잘 보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닦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뚜껑 닫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해 볼게요. 인젝터가 영롱한데, 현재 눈으로 보이는 누유 현상 같은 건 전혀 없고 깔끔합니다. 제가 보는 육안으로는 이상이 없는 걸 확인했고, 그럼 뚜껑을 깔끔히 덮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얘는 볼 수나 있지. 이렇게 요즘 나온 911은 보지도 못해요. 그죠? 그런데 뭐 이런 차가 좋다고. 저부터 말이에요.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라고 외치기엔 너무 단조로운. 아무튼 엔진룸 뚜껑을 열어서 한번 눈으로 점검해봤고, 물론 다 점검해서 차를 샀어요. 점검 받아서 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루프 라이너가 오면 앞으로 한 보름 정도 더 걸릴 것 같은데, 그게 오면 다시 한번 그 작업을 하고 한번 봐달라고 좀 부탁해 봐야죠. 뭐 계속되는 감시와 정비와 메인터넌스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늙은 차지만, 그래도 나름 한번 그렇게 보람있게 이 차를 한번 관리해 보겠다라는 게 저의 결심이고,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재밌게 이 친구랑 잘 지내보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엔진 뚜껑 여는 거는 여기서 끝낼게요. 보셨죠? 뭐 실제 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파워워시를 통해서 엔진룸을 클리닝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해놓고 또 작업할 게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엔진룸 클리닝을 제대로 한번 해볼까 말까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캐빈 에어 필터를 바꿨어요. 차를 새로 바꾸면 저는 이걸 제일 먼저 바꾸고 싶더라고요. 근데 캐빈 에어 필터가 K-Man 987 모델에는
실내는 없어요. 밖에만 있어요. 그래서 포르쉐에서는 이 필터를 어떻게 부르냐면 캐빈 에어 필터라고 하질 않고 더스트 앤 폴렌 필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먼지랑 뭐 꽃가루를 막아주는 필터 정도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무튼 이것도 바꿔볼게요. 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캐빈 에어 필터입니다. 중고차를 샀으니까 캐빈 에어 필터를 기본으로 바꿔야겠죠. 네, 오늘은 이 캐빈 에어 필터를 바꾸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근데 K맨 1세대 모델은 캐빈 에어 필터가 캐빈 공간 안에 없고요, 밖에 있습니다. 근데 보통 911이 밖에 하나 실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K맨은 실내는 없어요. 캐빈 에어 필터를 교환하려면 밖에서만 하면 됩니다. 저 커버를 뜯으면 배터리가 나오는 자리요, 여기 이 커버를 뜯고, 그리고 이 옆에 커버를 뜯으면 이 안에 캐빈 에어 필터를 넣는 공간이 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뭐 커버 같은 게 있잖아요. 요 안에 요거 여기 필터 보이죠? 네, 요게 캐빈 에어 필터예요. 재밌게는 생겼습니다. 아무튼 요거 풀고 요거 제껴서 뭐 필터 빼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전에 주인이 필터를 교체를 잘 하고 운행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한번 젖은 티슈 같은 걸로 한번 닦아줄게요. 자, 아무튼 캐빈 에어 필터 교환 끝. 자, 마지막으로 저의 안전운전을 위해서 한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보시죠. 헤드라이트 전구를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보면 지금 요게 전구 정품이에요. 잘 안 보이나? 초점이? 아무튼 H7 전구인데, 야, 이 전구 두 개 정품이거든요. 100불이야, 100불. 아, 10만원. 말이 돼요, 이게? 아무튼 이걸 받아놨는데 저는 이걸 끼진 않을 거예요. 이게 전구가 너무 어두워. 그래서 그 LED 라이트로 바꿀 건데, 너무 밝지 않은 걸로 그냥 순정에 제일 가까운 걸로 바꿀 거고, 잘 보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용 공구가 필요해요. 여기를 열면 방향이 이상한데? 눕혀 빠지네? 그러네요. 자, 그럼 무슨 공구가 필요하냐면 여기 필요합니다. 여기 두 개. 그래서 전구를 이렇게 빼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요걸 빼서 이 공구로 여기를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돌리면 헤드라이트가 앞으로 쫙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걸 빼면 여기 구멍이 있어요. 구멍에 이걸 넣고 딱 들어간 데가 이렇게 딱 걸리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딱 이렇게 헤드라이트를 잡고 흔들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얘가 헤드라이트를 미는 거야. 이렇게 요게 탁 들어가면서 전구 바꾸고 다시 그냥 넣을 때는 이렇게 밀어 꽂아 넣으면 됩니다. 제품은 유명한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제일 에러가 안 난다고 해서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어요. 이 회사 건데, 이 보면 여기 쿨러도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한번 써보고 안 좋다 싶으면 빼야죠. 아유, 카메라 배터리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오른쪽은 바꾼 거, 왼쪽은 이제 바꿀 거. 플리커 현상도 없고, 역시 남들이 많이 써보고 괜찮다는 걸 써야 돼요. 야, 아무것도 아닌 작업인데 시간 좀 걸렸습니다. 조심조심 하느라고. 이게 또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혹시 뭐 부러질까 조심조심 하느라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전구 바꾸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LED로 하니까 밝아는 졌는데, 저는 순정하고 가장 비슷한 스펙으로 했기 때문에 뭐 상대방 운전자가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LED를 선택하진 않았어요. 더 밝게 하면 저는 더 밝아서 좋겠지만, 너무 밝아지니까 이 반대쪽에서 너무 눈을 부셔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이 정도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그냥
언뜻 보면 약간 밝은 순정 아니면 뭐 비슷한 순정 이런 느낌으로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2차의 작업은 일단 끝났고요. 이 다음에 이제 이 지붕, 뚝 떨어진 지붕을 고칠 때 다시 한번 손을 싹 보고 딜러에서 세차까지 해서 저한테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차에 추가적으로 해야 할 작업들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차일 때는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들도 더 신경을 써가면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즐겁고 하나의 재미로 느끼신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고요. 저는 사실 그런 거에 그다지 큰 재미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해봤는데, 이제부터는 한번 해보고 제가 과연 이거를 재미를 느낄 수 있을지 없을지도 한번 제 스스로 돌아보고, 여러분도 이렇게 오래된 중고차도 내가 살 수 있을까? 관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나름 그러다 보면 올드카 로망에 좀 빠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순서가 반대죠. 로망에 빠진 다음에 차를 구입하게 되는데, 일단 저처럼 지르고 로망에 한번 빠져보려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아무튼 오늘 영상은 끝내고 또 이 차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바이.